네, 오늘 발표한 논문은 SOSP 2023년에 발표된 Pfofusel Early Needs for Cache Evic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오늘날 소프트웨어 캐시들은 데이터 액세스를 빠르게 하고 반복되는 컴퓨테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캐시는 end user 디바이스나 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시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먼저 efficiency는 얼마나 낮은 미스 레이쇼를 가지고 있는가, throughput은 일주일에 몇 개의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가와 scalability는 throughput이 코어 개수에 따라 어떻게 증가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 캐시에서 scalability를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read operation이 메타데이터 업데이트를 요구하는데 이때 락을 잡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심플리시티는 캐시 폴리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버그나 유지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캐시는 LRU를 베이스로 한 캐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시 워크로드들이 템포럴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템포럴 로컬리티 측면에서 LRU는 FIFO보다 더 낮은 미스 레이쇼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피션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LRU는 현재 많은 DRAM 캐시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빅션 알고리즘이 LRU를 베이스로 짜여 있습니다. LRU를 기본으로 한 이빅션 알고리즘은 두 가지를 목표로 하는데 첫 번째는 efficiency를 높이기 위해서 throughput이나 scalability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캐시 efficiency를 평가할 다른 기준들을 추가하거나 Q나 테크닉들을 추가합니다. 예시로 NSI 20년도에 발표된 LRB에서는 Good Decision Ratio라는 기준을 추가하였고 또 머신 러닝을 사용했습니다. FAST 21년도에 발표한 캐시 센터는 머신 러닝을 기본으로 한 캐싱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반대로 throughput이나 scalability를 높이기 위해서 efficiency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락이나 오퍼레이션의 개수를 줄여서 efficiency를 희생하더라도 throughput이나 scalability를 증가시킵니다. 유로시스 23년도에 발표된 프로즈낫은 캐시 스페이스를 프로즌 캐시와 다이나믹 캐시로 파티션해서 다이나믹 캐시에 들어가는 핫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프로모션과 록을 제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efficiency나 throughput을 트레이드오프해서 한쪽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LRU를 베이스로 한 캐시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LRU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여 구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현하면 오브젝트당 두 개의 포인터를 갖게 되어서 오브젝트가 작을 때 큰 오버헤드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LRU는 큐에 있는 오브젝트가 캐시잇이 나면 오브젝트를 큐 헤드로 프로모트해야 합니다. 이때 락을 사용하여 최소 6번 이상의 메모리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락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락스DB에서도 캐시의 락을 스케일러빌리티의 버틀렉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LRU는 스캔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플래시를 캐시 미디엄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LRU는 이빅션과 인서션 올더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랜덤 라이트가 일어나야 하고 결론적으로 플래시 라이프 타임을 감소시킵니다. 반면 P4는 더블 링크 리스트를 사용하는 LRU와는 다르게 링 버퍼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으므로 작은 오브젝트 사이즈에 대해서도 오버헤드가 적고 캐시잇이 나오더라도 프로모트하지 않으므로 럭을 잡아야 하던 기존 LRU와 다르게 스케일러빌리티 바틀렉이 없습니다. 그러나 P4는 높은 미스 레시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원히트 원더 레이시오라는 건데 원히트 원더 레이시오는 트레이스 동안 한 번만 나타난 오브젝트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더 작은 리퀘스트 시퀀스가 더 많은 원히트 원더를 가질 수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이 간단한 예시인데 이 예시에서 1부터 10일까지의 타임을 기준으로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 A, B, C, D, E 중에서 원히트 원더는 2뿐이므로 20%의 원히트 원더 레이시오를 가지는 반면 1부터 7까지의 타임을 기준으로 하면 4개의 시퀀스에 대해서 더 높은 원히트 원더 레이시오인 50%를 그리고 1부터 4까지일 때는 67%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지피한 월크로드와 실제 트레이스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는 지피한 위트니스 트레이스를 서로 다른 4개의 스큐니스에 대해서 생성하고 랜덤한 서브 스캔수를 뽑아서 원히트 원더 레이쇼를 측정하는 과정을 백번한 것의 평균입니다. 원히트 원더 레이쇼는 시퀀스 렌스가 점점 더 증가하면서 더 감소하였습니다. 지피한 월크로드가 스큐될수록 더 낮은 원히트 원더 레이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큐 월크로드에서 언포퓰러한 오브젝트가 나타날 확률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랩과 트위터의 웹 트레이스를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트위터나 MSR에서 일어난 전체 오브젝트의 개수를 알기 어려워서 트레이스 내에서의 오브젝트의 비율에 따라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 중에 트위터 트레이스는 특히 원히트 원더 레이쇼가 오브젝트의 비율에 따라 처음에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트위터 트레이스가 크게 스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풀 트레이스에서 원히트 원더 레이쇼는 트위터에서 13%, MSR 트레이스에서 38%인 반면 10%의 오브젝트 트레이스만 가지고 있는 트레이스에 대해서는 26%와 75%로 매우 늘어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트레이스에서도 시퀀시 랭스가 감소할수록 더 높은 원히트 원더 레이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시 사이즈에 따라서 캐시에서 이빅될 때 오브젝트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 프로덕션 트레이스에서 트레이스 전체에서 10%의 오브젝트만 가지고 있는 트레이스의 트위터 MSR에 대해서는 원히트 원더 레이쇼가 각각 26%와 75%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도 확인해 보시면 전체 오브젝트의 0.1%의 캐시 사이즈만을 가지는 지점에서 각각 26%와 86%로 프리퀀시가 1로 이빅되는 양이 전체의 26%와 82%입니다. 아까 26%와 75%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을 보건데 원히트 원더 레이쇼가 그리고 원히트 원더를 제거하는 것이 이빅션 캔디 원히트 원더가 이빅션 캔디데이트를 고르는 데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피프만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S3피프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원히트 원더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S3피프는 3개의 큐인 메인 피프 큐, 스몰 피프 큐, 곧 피프 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몰 피프 큐는 원히트 원더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곧 피프 큐는 메인 피프 큐와 같은 엔트리의 개수를 가지고 있지만 곧 피프 큐에는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S3피프는 오브젝트 액세스 스테이트를 추적하기 위해서 2개의 빗을 사용합니다. S3피프에서 캐시잇이 나면 각 오브젝트의 액세스 스테이터스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 예시에서 A를 읽으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스몰 피프 큐에 A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A의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S3피프 캐시에 인서트 할 때는 S와 M이 없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인서트 할 때 고스피프 큐에 그 인덱스가 없을 때는 스몰 피프 큐에 헤드 인서트하고 고스피프 큐에 그 인덱스가 있을 때는 메인 피프 큐에 헤드에 인서트하게 됩니다. 다음 예시에서 x를 insert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x가 고스 피프 큐에 있으므로 x를 메인 피프 큐에 헤드에 인서트하게 됩니다. 반면 w를 insert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고스 피프 큐에 없으므로 스몰 피프 큐에 헤드에 인서트하게 됩니다. 스몰 피프 큐가 꽉 찼는데 새로운 인서트가 스몰 피프 큐에 들어올 때는 테일에서부터 이빅트하게 됩니다. 이때 이빅트하는 오브젝트의 카운터가 0보다 크면 메인 피프 큐로 인서트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 스몰 피프 큐가 꽉 차 있고
W를 인설트해야 될 상황이 오면 먼저 E가 프리퀀시가 0보다 크므로 메인 피퍼큐로 이동하고 그 후에 D도 프리퀀시가 0보다 크므로 메인 피퍼큐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 C는 카운터가 0이므로 고스트 피퍼큐로 인덱스만을 이동하게 됩니다. 반면 메인 큐에서 이빅트 할 때는 프리퀀시가 0보다 크다면 메인 피퍼큐에 가장 처음으로 인설트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 X를 인설트하게 되면 메인 피퍼큐의 테일에 있는 R은 카운터 bit인 2를 가지고 있으므로 Q의 헤드에 인설트하게 되고 이때 카운터의 두 빛 중에 하나가 0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카운터 1령 중에 한 빛이 0으로 바뀌면 카운터가 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를 이빅트해야 하는데 Q는 카운터가 0이므로 고스트 P4 Q에 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밸류에이션 셋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터로는 립 캐시 심이 사용했는데 이 시뮬레이터는 이 연구실에서 개발한 자체 시뮬레이터로 하이 스루풋 캐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한 코에 최대 20밀리언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클라우드 랩 C6420 노드를 사용하여 실행되었는데 클라우드 랩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C6420은 72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노드는 16개의 코어를 가진 인텔 제온 골드 CPU 2개로 구성되어 있고 384기가의 메모리와 1TB SATA 하드디스크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한 코어에 하나의 스레드를 피닝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트레이스는 총 6,594개의 프로덕션 트레이스를 가져와서 모두 사용했는데 이 트레이스들은 11개 오픈소스와 3개의 개별 소유권이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키밸류, 블록, 오브젝트, CDN을 모두 포함한 트레이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밸류에이션에서 앞서서 저자는 S354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더 적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시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S354가 더 불리한 조건에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캐시 사이즈가 트레이스 10% 오브젝트를 사이즈로 하고 FIFO와 비교한 미스 레이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값들은 모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피션시 위저 툴에 대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모든 퍼센타일에 대해서 S354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더 나은 값들을 나타냅니다. 이 중 TinyLF와 TinyLF 0.1이 가장 근접한 값을 나타내는데 TinyLF 0.1은 기존 TinyLF의 LRU 윈도우가 너무 작아서 TinyLF의 LRU 윈도우를 0.1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TinyLF의 경우 이빅션 시에 윈도우 LRU와 메인 SRU 중 하나에서 이빅트하게 되는데 이때 메인 LRU의 프리퀀시가 너무 크면 윈도우 LRU에서만 이빅트하게 되어서 새로운 이피션시한 오브젝트가 큐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험은 캐시 사이즈가 트레이스의 0.1%의 오브젝트 사이즈로 하고 FIFO와 비교한 미스 레이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캐시 사이즈가 1000개 이하가 되는 캐시 사이즈에 대해서는 제외하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다른 캐시 이빅션 알고리즘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Q에 대해서는 Q는 FIFO로 25%의 캐시 스페이스를 사용하고 LRU의 나머지 캐시 스페이스를 사용합니다. 고스트 스몰 메인 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S1 FIFO와 매우 유사하지만
스몰 큐에서 이빅되면 메인 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외에 다른 이빅션 알고리즘은 원잇 원더를 너무 오래 들고 있거나 원잇 원더를 너무 지나치게 고려해서 너무 빠르게 이빅시켜서 두 번째 접근 시에 캐시 미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나쁜 미스 레이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스루프 측정을 위해서 YCSB 벤치마크에서 95%의 get과 5%의 set을 사용하는 디슈안을 따라간 트레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트레이스는 이전 논문에서 사용한 트레이스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S154는 S와 M을 링크 리스트로 구현하였고 G를 해시 테이블로 구현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 S154는 스 캐시를 제외하면 LRU, 옵티마이즈 LRU, 타이니 LF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스웨드가 증가할수록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S154는 스루풋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그 캐시와는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데 여기서 나온 세그 캐시는 같은 연구실에서 21년도에 NSDI에 발표한 인메모리 키밸류 캐시입니다. 세그 캐시와 비교하면 S154는 스웨드 개수 1개일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 논문에서 캐시 워크로드가 높은 원잇 원더 레이쇼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짧은 시퀀스에 대해서 높은 원잇 원더 레이쇼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이빅트하기 전에 대부분의 오브젝트는 다시 액세스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S154는 스몰 피퍼 큐를 활용해서 원더를 걸러내는 역할을 했고 기존 LRU 베이스드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더 나은 이피션시를 보여주면서도 스루풋과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더 나은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